이번 위험한 관계 보면서 좀 울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금 울 뻔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 먹어 주체인가 봐. 정말 개인적으로는 스티븐 프리어즈의 위험한 관계 이후에 허준호의 위험한 관계가 정말 그 원작을 제대로 다가서는 그런. 내가 볼 때 배우들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낸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장동건, 장찌, 장백지. 그 앙상블 연기가.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준호 감독이 중국에서 나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자, 감독 중에 무슨 표 멜로 이렇게 있는 감독이 거의 없죠. 네, 드물죠. 네. 우리나라 멜로드라마의 작가주의 네. 대표적인 감독님이시죠. 허준호 감독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중국도 오가시고 부산영화제 이제 상영하고요. 좀 굉장히 바쁘시죠. 예, 좀 바쁩니다. 아니, 계속 통역희 씨 중국어로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랜만에 모국어를 쓰시니까. 모국어를 쓰니까 이게 저 위험한 관계라고 굉장히 유명한 18세기 소설이 있고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재용 감독께서 스캔즈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왜 중국을 무대로 어떤 연유로 어떤 매력이 있길래 하셨는지 그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먼저 그 중국 측 제작자가 그 위험한 관계를 중국 상하이 배경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구경, 그다음에 장만옥, 이런 어떤 조합으로 그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제 계속 본인이 생각을 해오다가 이제 저한테 제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겠다. 제가 이제 장동건 씨하고 촬영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우리가 진짜 이루었으면 연애를 참 잘했을 텐데. 그 정도로 지금 봐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연애 교과서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쓰였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조금씩 한번 해볼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930년도라는 그 배경을 조금 상하이요. 공부했는데, 네. 너무 그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30년대 상하이 무대로 옮겨놓고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다른 이야기, 그거는 이제 고민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옮길까는 잘 몰랐는데 그 공간들이 워낙 재밌어가지고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그리고 정말 화려하고 건축이나 또 댄스홀, 영화관, 거기에다가 또 그 중국말로 화화공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람둥이 남자, 돈 많고 그런 바람둥이 남자에 대한 표현, 그리고 치파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쟁을 앞둔 불안함, 그러니까 화려함 속에서의 어떤 불안함들이 그 원작이랑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었죠. 그 제목을요. 그러니까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변주가 될 때 다 다른 제목이었잖아요. 발몽,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스캔들, 이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제목으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는 천국 진화 상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게 어떤 소설 제목인가?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의 천국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옥이었다 해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따와서 천국 진화상해라는 어떤 제목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작자가 바꿨어요. 위험한 관계로. 좀 본래대로 가자. 한번 원전을 더 가깝게 가보자. 이런. 글쎄, 그건 제 의지대로 한 건 아니고. 그 기왕에 영화된 것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그 선배들이 만든 영화 중에? 이재용 감독은 선배는 아니고. 외국이에요. 외국 감독 중에. 네. 아니, 일단은 이재용 감독의 스캔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옮기는데 어떻게 이제 새롭게 뭔가를 어떻게 할까. 뭔가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잘 안 풀리고 워낙 원작이 좋아서 그래서 이재용 감독 만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했냐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옮겼냐 그랬더니 그냥 18세기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들이 뭐 과불안 설정이 되고 정전령 뭐 이런 식의 어떤 설정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단은 그 시간을 옮겨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보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게 혹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존 말코비치 나왔던 스티븐 프리어스. 네. 그게 원작이랑도 제일 가까웠던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이걸 이 영화를 만드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워낙 그 전에도 좋아했었고 다시 봐도 좋았고. 네. 어쨌든 스타 세 명이에요. 네. 장동건, 장치, 장백지. 쉽지 않은 그 구성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배우들이었고 감독으로서 사실은 프로덕션을 끌어나가기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그 중국어를 못하니까. 네, 허 감독이. 그렇죠. 저하고 이제 장동건 씨하고 중국어를 못하고 또 장백지도 중국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중국에서는 삼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장 씨가 3명이다. 그래서 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는 의외로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거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들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동건 씨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동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후시도 아니고. 동시. 네. 후시는 약간 보충만 하고 동시가 워낙 좋아가지고 동시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발음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그래서 장동건 씨 이번에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어떻게 외울 수가 있으며 또 사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억양을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 억양이군요. 그게. 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된 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 대사를 바꾸는 편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바꾸면 또 그걸 외웠단 말이죠. 한국말로 써가지고 그걸 외워서. 거기에다 발음 기호를 다 넣어서 외워서 했는데 그게 참 저도 대단한 거니까 배우가 배우가 어떤 무엇을 배우려고 하거나 할 때 이런 어떤 초인적 힘들이 발휘가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전생에 무슨 내가 장동건 씨한테 전생에 아무래도 중국적인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장동건 씨 같은 경우 그렇게 한 이유 자체가 일단은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성우가 더빙을 하지만은 이게 입이 틀리면은 네. 완성도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꼭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게 감정신들이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쪽은 중국말을, 이쪽은 뭐 북경어를 하는데 이쪽은 한국말로 했을 때, 네. 아무래도 그게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물론 연습을 하지만은 불편하니까 이건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상대 배우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장동건의 힘이 아닌가 정말 본인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촬영하면서 또 많이 살이 빠지고 그래서 아무리 장동건 씨가 뭐 굉장히 슈퍼 파워를 발휘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간 건 감독이잖아요. 그 영화 시작 이제 크랭크인 해가지고 찍는데 이제 모니터를 보고 이 헤드폰을 써야 되는데 처음엔 안 썼어요. 모르겠더라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이제 이걸 어떻게 가져가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씩 뭔가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말로 무슨 대사를 했는데 저거 어색해 이상해. 아하. 하고 그 캐치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 의미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찍으면서 나중에는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야, 감과 촉으로 하는 연출이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거. 이상한데? 감으로 촉으로 딱.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영화가 오히려 만국 공통어라는 거예요. 영화가.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고. 그런 저도 이제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내가 처음 만드는 원작이 있는 영화고 그리고 그렇죠. 시대극이고 그리고 중국이고 호우 시절은 물론 작업을 했지만 그건 이제 대부분이 영어 대사니까 영어는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대강은 알아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사람들이 결과를 봐주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힘들게 분명히 잘 못 나가도 영화가 이해해주지 않을까 장동건 씨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영화는 안 그렇잖아요. 영화는 그렇죠. 용서가 안 되죠, 사실은. 네.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는 전혀 관객들에게 그걸 가지고 관객들이 이해를 중국에서 그렇게 뭐 언어도 안 통하고 뭐 그런 장동건 씨 같은 경우도 중국말로 대사했다라는 게 볼 때 중국말로 한 권 치고 잘했네라고 절대 안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거가 제대로 완성된 혹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영화로 완성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초반에. 한 달 전인가 제가 박 감독님하고 그 봄나는 간담 블루레이 만든다고 음성 해설을 같이 했었어요. 했는데 그 영화 정말 길더군요. 테이크가 길어. 한번 시작했다 보면 길으니까 그 중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약간 이제 말하는 게 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마가 계속 끼고 정말 여기서 어떻게 저 뒤에서 바람이 부네요.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하는데 근데 허진호 감독께서 그러시더라고. 이번 영화는 다릅니다. 이번 영화는 커트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거지. 근데 딱 보니까 첫 장면부터 굉장히 그렇죠. 동적이잖아. 일단 그 이재영 감독의 스캔들하고 틀린 거 이재영 감독 스캔들은 실내만 들어가면 꼼짝 말하거든요. 전부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서양식 그거잖아요. 이렇게 공간들이. 그러니까 막 감정들이 계속 이렇게 막 움직임을 통해서 처음부터 막 여자가 달려가가지고 막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해.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도 커트로 계속 나누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번에 그 영화가 위험한 관계가 허진호 영화이면서 동시에 허진호 영화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트가 굉장히 빠르고 예전 영화는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고. 그 전에 제 의도한 거죠? 5작품 합친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봄다른 간다를 텔레비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영화 하네 그러면서 술을 한참 마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또 같은 장면이에요.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내가 좀 영화를 이상하게 찍는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편한 방법이죠 저한테는. 제가 그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편한데 저도 이제 좀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변화가 제대로 잘 안 됐어요. 행복 때도 그랬고 외출 때도 그랬고 네. 또 호우 시절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원작이 있는 영화를 해가지고 좀 더 변화를 많이 주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제가 이제 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본 경우는 없으니까 같이 일했던 김정수 촬영 감독한테 많이 이렇게 의지를 했죠. 극 중에 장동건 캐릭터가 마침내 장찌 캐릭터를 이렇게 마음을 낚고 낚았을 때 그 어디 화원인가 어디 들어가서 입맞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확 갔어요. 야 여기서 와 정말 화원에서의 키스신은 아마 계속 길이 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감정 연기가 요구됐던 그런 부분 같거든요. 근데 그 장면 찍을 때는 굉장히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입김이 조금씩 보이면은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얼음 같은 걸 가져와서 다시 찍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들이 그게 굉장히 둘이 호흡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허준호 감독이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그냥 안길 때 아직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냥 안기잖아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손이 마주 앉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겼다가 이제
한 손이 올라오고 두 손으로 마주 앉거나 남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절된 모습들이 야 이거는 여성의 그 아주 섬세한 그런 마음을 모르면 정말 나눌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건 뭐 그 연출이 아니라 장치가 한 거죠. 아니 근데 거기서 그참 그 놀라웠던 게 장치가 어떤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뭐 그런 어떤 그 지시 같은 거나 디렉팅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이런 상황이고 당신은 들켰고 창피하고 그렇지만은 그 이제 장동건을 사랑하게 됐고 그렇지만은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이 정말 이 너무나 큰 심적인 갈등에서 눈물이 탁 나오는데 그게 정말 0.01초도 틀리지 않아요. 그 탁 나오는 타이밍이 그게 어떻게 그럴까. 박장현 장치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장동건도 사실은 거기서 좋았죠. 거기서 정말 그 짐승남이 돼가지고 그냥 먹이를 막 이제 먹이를 정말 포획하기 직전에 딱 먹으려고 하다가 탁 놔주기도 하고 또. 왜냐면 자기가 진짜 사랑할 것 같으니까. 그쵸. 교체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흥분해. 그 대목에서 내가 좀 약간 살짝 흥분했어요. 이게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교합의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그런 남성다움이 보이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친구에서는 좀 다른 그런 남성성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까지 혹은 또 사람들이 장동건한테 저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까 분명히 어색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마 배우 장동건으로서도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영화가 아닌가. 본인이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친구의 장동건이 아니라 위험한 강의 장동건이 될 것 같다. 네. 그 속은 안 쓰겠나요? 속? 그 여배우들이? 아니 왜냐면 솔직히 그치. 한 여배우만 사실 이렇게 하기도 그런데 장백지 캐릭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간 미묘한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조금 두 배우가 이제 달라요. 장백지하고 장백지는 굉장히 그 감독이 정확한 지시를 내려주길 원하고 그 감독이 원하는 거를 정확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고 존중을 하고 따라주고 장찌란 배우는 이게 그 어떤 장면을 찍을 때 분명히 이제 감독도 하자가 있잖아요. 연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장찌는 얘기를 해요.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어필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 어필하는데 그게 아니 그렇다고 뭐 어떤 뭐 그런 굉장히 도를 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이 배우가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어떤 이 연기를 어떻게 할지를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식의 연기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로운 배우가 장찌였군요. 장찌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촬영 그 스케줄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원래는 그 찍어야 될 분량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못 찍어서 약간 삐졌었죠. 근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장찌란 배우는 참 물론 이제 장백지는 조금 이따 칭찬해야 될 것 같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서로의 균형을 잘 맞춰야 영화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이 균형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죠.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장찌 같은 경우는 정말 배우구나. 그리고 장찌가 왜 그런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정말 그 촬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힘들고 짜증이 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카메라가 돌아가고 현장에 와서 그 리허설을 하고 카메라가 돌아가면 너무 소녀같이 맑아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자기는 촬영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뭐 거의 잠을 못 자고 밤새더라도 한 카드 클로즈업 찍고 싶은데 괜찮겠냐라면 너무 좋아요. 클로즈업 찍는데 왜 싫어하냐고 여배우가면서 막 신나가지고 소녀같이 들뜨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아 정말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촬영하면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단편 영화 찍을 때 행복했던 것 같은데. 혹시 장찌가 장백지 역을 욕심을 내거나 장백지가 장찌 역을 욕심내거나 뭐 처음엔 그러지는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네. 글쎄 장찌가 그 이제 장찌를 먼저 컨택을 했어요. 배우 중에서는. 근데 장백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나리오 딱 보니까 장찌 역 원래 그 뚜번이라고 네. 그 좋은 여자 역할에 이렇게 형광펜을 줄을 쭉쭉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뭘까 했더니 본인은 자기는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까지 이제 좀 강한 역할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고 또 뚜번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 원래는 그 장백지 역할이 먼저 나오는데 그래도 자기는 장찌는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고 네. 미망인 역할. 네. 네. 이제 근데 영화 아까 장백지 얘기를 혹시 네. 믿을지 모르니까 네. 장백지가 한국말은 못하지만 장백지 얘기도 한 말씀 하셔야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장백지 칭찬. 칭찬이 아니고 이제 장백지는 내가 볼 때는 허준호 감독이 마음이 간 그 캐릭터 그리고 배우는 장백지였다고 봐요. 장백지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아니 극 중에서 네. 근데 더 아주 뭐랄까요 그 장백지의 그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뭔가 좀 잘 극복이 살아내는 틀려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장찌에게 이입을 했고 기다려라 뭐 이런 느낌인다면 이분은 장백지에게 가더라고. 그 마지막 장백지 죽이지 않냐 그런 걸 원해. 그 나쁜 여자에게 왜 나쁜 여자에 패가 방신하는 그런 판타지가 좀 있어요. 나는 두 사람 다 좋았어요. 장백지는 그 우리가 이제 파이란 네. 때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 어떤 근데 그런 모습이 장백지가 영화를 해오면서 계속 그런 모습만 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나쁜 여자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카리스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캐스팅 시나리오를 보내고 나서 만나자 해서 만나러 갔는데 새벽 4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장백지는 그 전 영화 촬영 끝나고 장백지 호텔 방으로 올라갔었는데 깨가지고 자기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중국 사람은 원래 원래 2시간 거리를 6시간 거리를 2시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참 중국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솔직한 모습으로 만났거든요. 정말 뭐 세수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그 가운 같은 거, 네. 가운 같은 거 입고 담배도 권하면서 담배 한 대 피시라고 하면서 얘기들을 좀 했는데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극중의 역할인 그 모지의 역할이라고 그 본인이 맡았던 역할과 좀 유사점이 있더라고요. 다 가졌고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원래 본인 성격에 있어서의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러면서 또 보면은 그 예쁘잖아요. 보면은 어떤 뭐랄까 청순미가 이렇게 묘하게 섞여서 나오는 것들이 그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달라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저희는 뭐 위험한 관계 둘 다 저는 안 울었고요. 울었습니다. 저는 울 뻔했어요. 어디서 울었어요? 저는 그 화원 장면에서도
짠했고 너무 그 뭐랄까 이렇게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했나? 전 장진이한테 했긴 했죠. 네. 근데 장동건의 마음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남봉꾼인데 여자에게 키스를 하면 이 여자 진짜 사랑하게 된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정말 원하고 정말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장동건의 감정이 그대로 된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이제 뭐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서 보다가 뭐 감정을 뿌리째 뽑는다 뭐 이런 표현까지 심하던데 했지만. 진짜. 마지막 장면은 네, 마지막 됐다고 할 장면이 때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그 엔딩 장면 말고 클라이막스 장면에 클라이막스 장면. 우리가 그 사실 알고 있는 그 결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들에서 거기서 이제 다르게 이제 색을 칠했지 않습니까? 근데 됐다고 할 때 한 번 더 계속 막 펀치가 막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야, 호준호 감독 이제 심한데 이거 막 펀치가 막 좌우로 막 조금 뿌리를 뽑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저희가. 이게 어떤 그 규칙이 있고 그 감정의 경랑이 있잖아요. 그게 부딪히는데 그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그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남자 주인공 다. 근데 걷잡을 수 없이 막 쓰나미로 막 계속 보여주니까 이게 긍정적인 긍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아마 그 많은 여성 관객들의 누선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감정 표현이 익숙치가 않은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것보다 조금 더 한번 가보면 어떨까. 되게 어색해지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조금 더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아마 저희가 반응이 보편적인 반응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우리는 이제 허 감독님 영화를 쭉 봐왔지 않습니까? 사랑이 변하니 뭐 요 정도 수위일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거 이러면서 그냥 KO가 된 거죠. 원래 굉장히 드라이하게 정리하잖아요. 남녀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뜨거워지려고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가 좀 수채화였다면 이번엔 정말 그 제대로 된 유화인 거죠. 아주 채색감이 아주 강한. 이거 이 방송 역사상 가장 그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하셨네. 혹시 시청자들 이제 주체가 아니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저 두 사람 왜 저래? 막 이럴 수도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최근에? 막 이럴 것 같아.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감정을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낸다는 게 촌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 심파라는 게 사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은데 거기에 항복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우리 같은 그 까다로운 관객들이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몰라. 다시 한번 봐야겠어.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어. 왜 우리가 이렇게 무장 해제를 당했던가. 중국판하고 한국판하고 뭐 이렇게 다르거나 그렇진 않죠. 다르진 않아요. 이제 목소리가 중국판은 이제 중국 성우가 아하. 했고 이제 한국판은 그 장동건 씨 그 본래, 동시녹음을 가지고 주로 했고. 모 감독이 얘기하기에는 곽정원 감독처럼 뭐 날카롭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잘 꾸미시는 감독조차 중국에서 일을 좀 잠깐 접고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허준호 감독은 거기에 비하면 성격이 이렇게 유하고 어떻게 중국에서 그 합작 영화를 그 촬영 프로덕션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제가 곽정원 감독 그 소식 듣고 막걸리나 한잔 하죠.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잘 그만두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좋은 영화 더 만드셔야죠. 본인은 어떻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곽정원 감독은 이제 본인은 제가 이제 계속 저는 찍고 있었으니까 왜 좀 참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글쎄, 일단은 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일단 언어의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언어에서 또 유인이 그 언어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시스템도 틀리고 문화적으로도 틀리고 문화적으로도 또 틀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저 잠깐 표정에 그늘이 그거 나왔잖아. 장찌 너는 좋겠다. 행복해서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거 그게. 완전히 그 저 헤드 카피예요. 아니, 그러니까 감독이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나도 장찌같이 정말 힘들더라도 막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표정이 어둡고 이거 어떻게 이게 잘 나올까 이런 그러니까 좀 부러웠던 게 이제 좀 즐기면서 작업을 하는 거가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이번 영화는 뭐 굉장히 힘들게 했으니까 앞으로 다음 영화는 그렇죠. 좀 네. 자신감이 생기셨겠죠. 아니 뭐 지옥 훈련을 한번 했으니까 또 모 감독이 중국에서 영화를 찍고 있는데 그 스태프들이랑 만나서 술 마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했는데 요새 한국에서 영화 찍는 것도 참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이 차라리 나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영화 만들기가 힘들다는 네, 거죠. 영화 만드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스태프들은 한국이 최고 같아. 감독님 입장에서는 스태프들의 충성도라고 할까, 펀신이라고 할까.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잖아. 가자 그러면 막 가고 이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랑 좀 틀린 게 중국은 굉장히 분화가 됐어. 스텝이 우리가 몇 명이었더라? 300명 넘었. 300명이요? 차만 한 80대인가?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우,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세분화돼 있어서 장점이 있겠죠. 근데 또 우리가 찍는 방식은 그게 세분화되지 않고 누구든 일이 있으면 가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이 좀 있었고. 근데 그것도 뭐 중국의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담배꽁초 주는 사람이 완전히 따로 있고 감독 의자 맞는 사람이 네.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안 하거든요. 또. 근데 그게 이제 밑에서만 아니라 위에서도 마찬가지래 가지고. 그럼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복잡한 부분도 있겠죠. 일자리 창출은 확실하네. 영화. 영화를 보면 1931년으로 돌아가고 싶게끔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인프라, 상해 재편창이라고 하나요? 그런 오픈 스튜디오도 잘 돼 있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요.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스케일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제 뭐 맨날 두 사람만 나오는 영화를 찍다가 이번에 좀 그런 몹신이라고 네. 그러죠. 그런 신들을 찍어 보니까 그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또 촬영 감독님이 조명 감독님이나 이런 네. 어떤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이번에는 영화가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영화를 찍는 방식은 되게 사실적인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편집으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장백지가 장동건이 찾아왔을 때 목욕탕에 있다가 막 달려가서 문을 탁 열면서 열었는데 벌써 옷 입고 있죠. 옷 입고 네. 있고 그다음에 태연하게 뭐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 실시간으로 나올 수가 없는 시간이 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옷 입는 장면도 넣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랬었어야 되는데, 예전에. 옷 입는 장면은 없어도 뭔가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편집으로 해보니까 뭐 말이 되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물론 영화적 리얼리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위험한 관계 이전의 허준호와 위험한 관계 이후의 허준호는 이제는 상당히 보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글쎄요. 많이 글쎄 뭐가 이렇게 다른 기술을 얻었다고 할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커튼 쪼개져 있구나. 내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700 커트 정도라고 이번에는 아니 근데 좀 의도적으로 네. 굉장히 심적인 느낌들이 많았고 그래서 카트를 좀 클로즈업이나 핸드힐트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이제 한 기술을 하나 더 들었으니까 이제 잘 써먹겠죠 두 개를.
그 로케들은 그 세트나 로케들은 아까 30년대 상하에서의 되게 데카당스하고 그 약간 재앙이 임박한 것 같은 느낌 속에 데카당스한 그런 거 그런 도시잖아요. 그 30년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도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좀 속성이 있고 그 거의 자해에 가깝게 이렇게 한 그때가 그런- 좋았어. 근데. 그런 게임의 룰이 뭘 좋아? 뭔가 그렇죠. 근데 그 현진이 아니시기 때문에 로케나 뭐 세트의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약간 막막하거나 처음에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느낌을 잡아내는 거에 관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굉장히 익숙해요. 아주 낯선 그런 공간이 아니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합작이 체험은 이게 한번 해보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떤 기회로든 하실 기회는 많겠네요. 이번에 합작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진출의, 합작은 진출의 의미가 더 강해요. 호우시절은 같은 경우가 이제 합작이었고, 합작이고, 그거는 네. 저도 이제 공동 제작을 했었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일단 중국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뭐 어쨌든 잘 안 보는 상황이고, 한국 영화가 또 중국에서도 그렇게 안 보고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한중일 이 세 개의 나라가 굉장히 시장을 같이 가져간다면은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나올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지금부터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봄날은 간다 때 이제 처음 그게 한국, 일본, 홍콩 합작이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영화가 평가를 받는, 그리고 뭐 상업적인 평가, 작품적인 평가가 잘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근데 그게 참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도들을 그래서 뭐 이번도 어떤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몇 년 되셨죠? 이제 감독 데뷔하신 지? 93년도에 이제 영화 아카데미 들어가서 영화를 시작했으니까 한 그렇게 생각하면 20년? 20년 됐네요. 네. 그러니까 줄곧 뭐 8월 크리스마스, 뭐 봄날은 간다, 그리고 외출 행복, 그다음에 호우 시절까지 본인이 멜로 영화를 고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오늘 대화 톤을 보면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뭐 그런 뭐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작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주변의 그런 이야기들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연애 이야기가 이제 연애는 제가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은 영화로 이렇게 가져가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멜로적 그 감성과 감수성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혹은 남자나 혹은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위약성과 또 어떤 이중성과 뭐 여러 가지 어떤 깊은 얘기들을 다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만들면서 멜로가 이걸 내가 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꼭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거기 무슨 내가 아까 말씀한 LP를 입히든가 아니면 어쨌든 거기서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좀 답답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험한 관계를 왜 선택했냐 했을 때 이거는 원작 소설이 있는 거라서 한번 제가 빠져나가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유도 있었지만은 물론 여기에도 멜로 부분이 있지만은 좀 빠져나가서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닫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좀 다른 그러니까 좀 장르적인 뭐 액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보고 코미디 코미디가 참 코미디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코미디나 액션 쪽이나 이번에 이게 정말 좀 빠져나오신 거예요.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부산 영화제에서 토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유장하 감독이라고 이제 조 감독도 하시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호 감독께서 꽃피는 봄이 오면 유장하 감독 보고 이제 겨우 이제 한 영화를 만들었을 뿐인데 앞으로는
멜로 말고 다른 걸 좀 해봐요. 제가 옆에서 아니 본인은 계속 멜로 하면서 왜 그 조한옥 출신 감독한테는 이제 겨우 한 편 했을 뿐인데 딴 장르로 해보라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는데 본인의 욕망이 사실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면 나 진짜 안 할 거야 다음에는 하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지적이랄까 뭔가 짚어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봄날은 간다에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대목과 행복에서 황정민이 자기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이게 사실 맥락 같은 얘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멜로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늘 저지르는 실수에 대한 자화상 같은 것을 일상성 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감독이 아닌가. 시원한 패러다임이 있죠. 삶, 죽음, 상실감, 그렇죠.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그렇고 제가 민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스텝 중에 예전에 그 화 감독님 연출부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떨어졌대요. 20대 때 지원을 했는데 여기 스텝인지 아니면 저기 그 전에 찍었던 카메라 스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떨어진 이유가 20대가 사랑을 알 리가 없다. 봄날은 간다니요. 그런 것 아마 같은데 유정환 감독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에는 그러면 사랑을 모른다는 건가? 뭐 이러면서 이제 쩝쩝하고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와, 그 가슴에 그거는 화살을 꽂았구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 멘트는 아니신 거죠? 저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전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아 맞아요. 저랑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쯤 가장 절실하게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경험상으로? 잊어버렸는데 언제인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나랑 비슷하다. 야, 이거 솔직 토크다, 어우 진짜. 진짜 비슷. 좀 이따가 술 한잔 하시면서. 우리는 의리 뭐 이런 걸로 가지 뭐 사랑을 안 가지. 사랑으로 가려면 여기 계세요. 끊임없이. 꼭 나를 걸고 넘어지더라. 아니, 본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 잊어버렸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디 남아 있겠죠. 네. 또, 호부 시절, 외출 행복 같은 류의 작품이 그 여진이 계속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뭐가 이렇게 뭔가 자꾸 변화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욕망에서 그 마음속에서는 변하고 싶은 생각이 뭔가가 뭐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나 어쨌든 아니면은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면서 뭐 생각이 깊어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전에 더 뭐 어렸을 때 그때 했던 생각이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놓은 걸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지금 사고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그 전에 했던 것들에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품을 모든 사람들은 허재호 감독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한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비평적인 의미에서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럼 뭐 있어 그럼 세속적으로 선거가 비평성과 그러니까 가성과 세속적이라는 그러니까 표현은 세속적으로 성공한 뭐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뭐 많이 이름도 벌고. 많이 얻고, 뭐 유명해지고, 뭐 거리에서도 많이 알아보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본인은 굉장히 좀 뭐랄까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고, 그래서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영화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30살이 돼서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창작을 하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도 가끔 낯설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거를 할 줄 아는구나. 그게 아직도 조금 낯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화를 만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뭐 글을 쓰거나 창작적 일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뭐
신기함 같은 것들은 가끔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내 주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좀 욕심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허준호 감독을 오랜만에 뵌 건가요? 이번에 호우 시절 이후에 몇 년 되죠? 누구야? 허준호 감독이 이번에 작품 새로 하신 게 제가 한 거요? 오랜만에 아니죠? 뭐 2년? 2년 전? 2년 전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2년, 3년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신 셈이죠? 글쎄, 뭐 초반에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 게을러가지고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참. 그게 아니고 이제 워낙 그 8월 크리스마스나 봄날은 간다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에 대한 그런 인상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굉장히 게으른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부지런해지고 영화를 그러니까 감독이 정말 영화를 찍지 않는 그런 때는 거의 백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제 게으른데 이게 영화 찍을 때는 어쨌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빨리빨리 1년에 한 편씩 찍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2년에 뭐 3년에 2편. 그렇죠. 3년에 2편.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는 뭐 많은 작품을 양산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셨나 봐요. 하고죠. 아니 근데 말로만 자꾸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김에 그래서 뭐 차기작에 대한 뭐 그런 뭐 기획이나 뭐 계획 같은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뭐 여러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덕혜옹주 또 준비하고 있고요. 아하. 계속 규모가 있는 영화만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1930년대는 아니지만 1800년대 말 그렇죠? 아니요 1900년대 1900년대 뭐 10년대부터 그렇죠. 해서 덕혜옹주니까 맞네. 네. 사극, 군중씬 많이 나오는 이런 거 그쪽으로 하실 것 같아요. 코스튬 드라마로. 코미디 영화도 네. 뭐 이렇게 글쎄 이제 요방가게 좀 큰 영화잖아요. 네. 규모가 큰 영화인데 이렇게 좀 섞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큰 영화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정말 만약에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작은 영화들 그것이 뭐 만들 조건이 된다면은 작은 영화들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오늘 허준호 감독 모셨고요. 아마 위험한 관계가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갈라 프리젠테이션으로 상영되고, 개봉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1일 날. 네, 10월 짧습니다. 11일. 10월 11일 날 개봉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지 않으셔도 위험한 관계를 만나실 수가 있고 아마 지금 계절에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감성. 그러니까 드라마가 역대 아닌가 그 싶습니다. 위험한 관계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중에 가장 감정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제가 볼 땐 가장 감정이 많이 쏟아지는 버전의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허준호 감독 모시고 여러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몇 마디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영화를 보시는 것이 영화사에서 뭐 받았어요? 멘트가 왜 이래? 그런가? 하여튼 뭐 직접 보고 가기 낫죠. 저는 이번 영화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지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감정을 느끼실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한 발 빼지 마세요. 이 대목에서. 아니 뭐 감정이 쏟아지는 영화라니까. 네. 멜로드라마. 자, 오늘 하여튼 허진호 감독이 하여튼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오버하는데? 뭐 무슨 약간 오해하겠어.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솔직하게.
직접 뭐 꼭 극장에 가서 보십시오 뭐 이런 톤으로 얘기하네. 광고 같은